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현재 정세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 또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을 하겠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아직 시장에 관심이 나타나지 않은 이 종목들은 없을까요?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세와 환율 그리고 대외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에너지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트럼프가 유세 현장이나 인터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떠한 말을 해주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관세라고 했습니다. They say they only bring in $200 billion. That is that's barely the cost of two of your promises. Yeah, but that's like for what company are you talking about? Okay, look, I've brought in with tariffs, and I was just getting started. Then COVID came, and we had a because I tell you what, I did a very good job in COVID. Nobody knew what the hell it was. I call it the China virus because I like being a little more accurate. But when that came, but we go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st from China alone, and I hadn't even started yet. 항상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을 예로 들면서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포함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 점은 이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야겠죠.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증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자국민 우선주의, 결국에는 관세 정책과 이 부분이 결국에 달러 강세, 고환율과 이어졌다면, 자 이제 이 부분은 이 트럼프가 베이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결국에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물가도 낮추고 부동산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해준 장면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도록 하죠. I make this pledge to the great people of America. I will end the devastating inflation crisis immediately, bring down interest rates and lower the cost of energy. We will drill, baby, drill. 이런 것은 결국에 드릴 베이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게 바로 무역 적자였죠.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LNG 수출을 늘리겠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LNG 수출을 늘리게 되면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이 배를 만드는 또 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있죠.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조선업을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발언하는 말 하나하나에 따라서 증시 역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발언들을 다 들어보고 나름대로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제가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같이 학습하는 느낌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재건 관련된 종목이 가장 또 핫한 업종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떠한 말을 해줬냐면 본인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결하겠다. 여기에는 바로 러우 전쟁을 의미를 하겠죠. 실제로 푸틴 역시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방산에 대한 뜨거운 열기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트럼프와 묶이면서 함께 동행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각 국가마다 국방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겠다, 국방 예산비를 더 늘리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방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방산은 또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동향이 엮이면서 현재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은 항상 트럼프가
이 전통 에너지를 강조를 하면서 원전도 부각이 되었었죠. 특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원전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 SMR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트렌드 상에서 원전이 또 가장 뜨거운 산업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금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역 제재 또 관세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중국을 제재했을 때 어떠한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조선입니다. 글로벌 스탠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랑 중국이 거의 뭐 경쟁 관계인 거죠. 근데 중국의 조선을 사용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민 우선주의였죠. 결국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을 때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 이 부분에 조선주가 또 탑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적자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도 뭐 물가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데 또 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LNG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수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나라다. 또 LNG에 관련된 강세가 우리나라 이 조선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는 어떤 공약을 해줬냐면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으로 국가 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연일 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바로 이러한 관련된 흐름과 함께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 정책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업이라던가 이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금융 관련의 이 종목들도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 종목들은 스페이스 X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는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적으로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나라 역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굉장히 좀 칭찬을 하는 모습도 유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스페이스 X와 엮이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뭐 원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는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군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재건부터 뭐 전력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이랑 원전이랑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부 경업 관련주는 무엇이냐?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항상 북한 그리고 러시아 혹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관련된 이 대외 정세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업 관련주도 한 번씩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원전의 연장선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세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있죠. 관세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국민 우선주의를 위해서 이런 관세 전략을 펼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에
중국의 철강이랑 뭐 중국의 알루미늄을 수출 제재한다 혹은 관세를 매긴다 하면 반사익 관점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할 필요도 있다.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 관련된 수출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생물보안법도 비슷합니다. 중국을 제재하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반사익이나 혹은 수혜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이 현실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인 개념이죠. 사실 시멘트는 이 건설기계, 최근에 건설기계도 좀 많이 올랐던 최근에 건설기계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건 관련된 부분과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FOMC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부양을 할 것이다. 뭐 트럼프가 부동산을 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멘트도 재건이나 뭐 건설기계 쪽과 엮이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과 천연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한다. 이 결국에는 해운주에게 악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해외의 이 해운사도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바이든이었죠. 바이든이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밀어내기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운임비가 상승을 하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뭐 4월부터 거의 7월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다시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한번 돌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과거의 당시의 흐름을 비교를 하고 이 환율적이라는 부분이나 관세 정책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지난 역사적인 상승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해운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450원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트럼프 1기 이때와 비교를 해서 산출한 결과 값이라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석유랑 천연가스를 전통 에너지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도 봤을 때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라고 했었죠. 트럼프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베이비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렸는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격 제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LNG를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를 비교해보면 뭐 3불에서 4불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통계적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강한 하락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생산 원가보다도 못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흑자를 위해서 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LNG를 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원가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팔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랑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특히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라니냐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전통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트럼프 수혜주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또 다른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이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